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살이 된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현재 남편과 함께 살고 있고 우리 부부의 평생의 자랑인 아들 하나 있습니다. 아들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짧게 미국 유학을 다녀온 후 남편이 운영하는 중견기업에 들어가 몇 년째 열심히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우리 아들이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해서 제 마음을 놀라게 한 적이 있었어요. 남편을 통해 회사에서 사내 연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았기에 그 말에 심장이 떨어지는 기분이었답니다. 이제 30을 넘겼으니 언젠가 결혼을 하겠지 생각은 했지만 예상보다 너무 일러서였을까요? 아니면 누군지도 모를 며느리에게 묘한 감정이 들었던 걸까요? 어쨌든 아들뿐인 엄마에게 묘하게 서운한 마음이 앞섰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아들이 제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모두가 부러워하고 탐내는 알파남이거든요. 그런 아들과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기가 막힌 일을 처음으로 겪어보았네요. 60 가까이 살면서 그런 아찔한 경험이 처음이라 아직도 생각하면 먹먹해져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요? 어느 날 남편이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여보, 형준이가 인사팀에 있는 여직원이랑 2년째 사귀고 있었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2년이나? 그런 얘기를 왜 이제야 하는데? 남편은 웃음 섞인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난 몰랐는데 오늘 보니 나만 빼고 다 알고 있었더라고. 저는 순간 서운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들과 저는 사소한 이야기도 자주 나누곤 했는데 여자친구가 있다는 이야기를 2년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 번쯤 말해줄만 했을 텐데. 그래도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군지는 몰라도 아들의 눈을 믿고 저도 좋아하게 될 거라고 마냥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며칠 뒤 아들이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넌지시 말해왔는데 이미 남편에게 들어서인지 이젠 서운함보단 여자친구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렇게 그 주 주말에 아들이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성민지입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차분한 말투에 단정한 옷차림, 세심히 고르고 골랐을 향기 좋은 과일 세트까지. 예의도 참 바른 편이었어요. 아들이 정말 참한 여자를 데려왔더군요. 그날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 나눌 때 며느리는 대표인 남편 앞이어서인지 말수가 별로 없었고 뭔가 표정도 어두운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 집의 모든 것이 낯설고 처음이라서 긴장한 건가 싶었죠. 하지만 다과를 먹을 때 제가 뭔가 질문하면 뚝뚝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묻는 말에만 짧게 대답하고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려 하진 않더군요. 그래도 아들의 밝은 모습과 남편이 그렇게 즐거워하는 자리는 오랜만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기분 좋게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몇 주 후 결혼 날짜를 잡기 위해 상견례를 잡고 처음으로 사돈을 만난 날이었어요. 그날 저는 왠지 모르게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날이었답니다. 말로는 설명하기가 애매한 느낌이었습니다. 저희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고급 한정식집에서 상견례를 했습니다. 분위기 자체는 무난하게 흘러갔어요. 며느리도 한 회사 식구이다 보니 남편은 회사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안사돈이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저희가 원래 형편이 괜찮았는데요. 이 양반이 다치면서 오랫동안 일을 못해서요. 지금은 저희가 형편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아이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겠어요. 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때 며느리의 남동생이 늦게 도착했습니다. 담배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인사도 없이 들어와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더군요. 저는 사실 조금 당황했습니다. 격을 차리지 않은 옷차림과 예비 사돈 앞에서 버릇없는 행동들, 그걸 보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사돈데 갑자기 분위기가 찬물이 끼얹어지는 듯 했죠. 그렇다고 첫 만남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남동생 한 번씩 안사돈이 무슨 말을 하면 비아냥거리며 우리 반지하 살잖아. 어차피 알게 될 건데 솔직하게 말해. 라며 분위기를 끝까지 아수라장으로 만들다 갔죠. 그렇게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모를 상견례가 끝나고 며느리 가족이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던 바깥사돈이 고급 세단을 끌고 왔더군요. 저는 멍하니 그 차가 사라지는 걸 바라보다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저 차 봤어? 형편이 안 좋다더니 그에 비해 차는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새 차던데? 남편도 의아한 얼굴이었습니다. 괜히 우리가 쓸데없는 오해하면 안 되지. 격식 차리려고 좋은 차를 빌렸을 수도 있잖아. 저는 그때부터 기분이 이상했어요. 뭔가가 어긋나고 있는 듯한 느낌. 그렇게 찜찜한 기분을 안고 아들 결혼 준비를 했어요.
아들에게 지금 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주기로 남편과 말을 끝낸 상황이었거든요. 인테리어와 세금 문제 등을 가지고 한참 씨름을 해야 했지요. 그런데 결혼을 한 달 정도 앞두고 며느리가 갑자기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해왔어요. 어머님, 저 사실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다급하게 물었어요. 뭐? 보이스피싱? 언제? 며칠 전에 혼수 준비하려고 모아둔 돈이었는데 다 날아갔어요. 흑흑. 울먹이는 목소리에 저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무리 그래도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하루아침에 돈을 날렸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싶었죠. 그래서 우리는 인테리어를 마친 아들 집에 혼수 대신 가전제품을 싹 다 해줬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신혼집에 몸만 들어오게 되었지요. 대망의 결혼식 날 워낙 남편 쪽 하객이 많아 어떻게 식이 맞췄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혼주끼리 식사하는 자리에서 저는 또 한 번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옷을 다 갈아입고 나타난 며느리 엄마, 즉 안사돈이 누가 봐도 값이 나가 보이는 화려한 금목걸이와 반지 세트를 착용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눈을 찡그리며 다시 한번 안사돈을 바라봤어요. 귀에는 큼지막한 금 귀걸이, 손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 반지가 몇 개나 끼워져 있었어요. 다시 한번 뭔가 계속 어긋나는 느낌이 떠올라서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느끼지 못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무시하면 안 되는 느낌이었다는 것을 저는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결혼식 후 신혼여행까지 잘 다녀오고 몇 개월간은 모든 것이 순탄하게 흘러갔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기특하게도 주말마다 자주 집에 들러서 안부를 전했고 며느리도 나름대로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어요. 며느리는 처음 인사 왔을 때에 비해 많이 편해진 모습이었지만 묘하게 찜찜한 기분이 사라지질 않았어요. 특히 결혼식 날 안사돈에 반짝거리는 금목걸이와 반지 세트가 한 번씩 떠오르는 것이었어요. 단순한 호기심에 차마 며느리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주말에 혼자 집에 왔어요. 민지는 어디 가고 혼자 오니? 저는 부엌에서 음식 만들면서 아무렇지 않게 물었죠. 그런데 아들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친정 갔어요. 그제서야 저는 고개를 돌려 아들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왜? 그럼 너도 같이 가지 그랬어? 아들은 피곤한 얼굴을 감추기 위해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눈도 안 마주치는 게 뭔가 숨기는 느낌도 들어 아들에게 물었지요. 너 요새 무슨 일 있니? 아들은 곧바로 대답하진 않았지만 저는 뭔가 쎄한 느낌을 받았어요. 엄마 요즘 우리 별로 안 좋아. 나는 순간 무슨 일인가 싶어 긴장했습니다. 왜? 싸우기라도 하니? 왜? 무슨 일인데? 아들은 다시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결혼하고부터 민지가 매달 500만 원씩 가져가. 생활비 한다고 가져가는 돈이야. 그런데 정작 아침밥도 안 차려주고 저녁도 안 해줘.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500만 원씩이나 가져가는데 밥을 안 차려줘? 아들은 지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걔도 너랑 출근을 같이 하니까 돌아와서 밥할 시간이 없나 보지. 근데 왜 500만 원씩이나 받는다니? 너희가 집도 있고 집 관련해서는 관리비만 내면 되니까 그만큼 돈이 나갈 일이 없을 텐데. 민지도 돈을 벌고 있잖니? 순간 아들은 뭔가 말을 꺼내려다 참았습니다. 그래도 안 되겠던지 결국 말하더군요. 엄마 아빠가 지금 해외 출장 가 있잖아. 아빠가 출장 가자마자 민지가 임신 준비할 거라면서 바로 회사 그만뒀어. 그리고는 장모님이랑 매일 놀러 다니고 쇼핑하고 집에서 뭐 시켜 먹고 외식하러 다니더라고.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너희 집 살림은 누가 해? 너 밥은 그럼 어떻게 하고? 엄마 그게? 아들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밥은 퇴근하면 거의 배달 음식 시켜 먹어. 아니면 라면 먹고. 청소는 안 하는 것 같더라. 하긴 로봇 청소기가 있으니까 빨래도 거의 안 해. 저는 두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이 다 어디로 사라지는 건데? 아들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곤한 얼굴로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더니 며느리의 카드 명세서를 보여줬어요. 이번 달은 백화점 할부 포함해서 320만 원이 출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숨이 멎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그냥 민지가 장모님이랑 쇼핑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스파 다니고 그랬더라고. 그럼 내가 먹을 밥은? 장도 안 보고 그러고 다닌단 말이야. 엄마 솔직히 말하면 나 요즘 회사 끝나고 집에 가는 게 너무 싫어. 밥은 없고 집안일은 손도 안 대서 내가 빨래하고 밀린 설거지에 저녁 때마다 라면이나 배달 음식으로 때워야 하고 집밥이 그립다. 한 번은 장이라도 좀 봐오라고 했더니 요즘 다 이렇게 산다고 알아서 챙겨 먹으라고 하더라고. 기억이 다 나진 않지만 고급 레스토랑에서 36만 원짜리
명품샵에서 350만 원 3개월 할부, 한강 뷰카페 14만 원 등등 며느리는 퇴사한 뒤 아들에게 500만 원씩 받으며 안사돈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보니까 관리비에 각종 공과금, 세금이 어떤 건 밀려있고 어떤 건 밀리기 직전이더라고. 나도 솔직히 참다가 화가 나서 돈을 좀 줄이자고 했거든. 아니면 다시 회사에 들어가라고 했어. 그랬더니 민지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아들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 임신 준비해야 하니까 벌써부터 스트레스 주지 말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곤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너 이거 다 알고 결혼한 거야? 아니, 어제 처음 알았어? 노트북에 메일함 로그인되어 있길래 인터넷 카드 명세서 봤는데 너무 놀라서 저녁 때 민지한테 왜 이렇게 많이 쓰냐고 물어봤다가 좀 크게 싸우게 됐어. 그냥 당당하게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 이러더라? 너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했어. 난 살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원래 그 정도 돈이 드는 줄 알았지.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우리 아들은 분명 사랑해서 결혼한 건데 그래서 아내에게 한 달에 500만 원씩 준 거고 그 돈이 모두 안사돈과 명품, 외식, 쇼핑, 스파에 쓰였다고요. 게다가 내 아들은 밥 한 끼도 못 얻어먹고요.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아들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뒤집어 엎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수주를 위해 출장 중인 남편에게 이런 일로 연락해 마음을 어지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위해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아들 말로는 며느리가 요즘 장모를 자주 만나러 나간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며느리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민지야, 요즘 통 볼 수가 없네. 시아버지도 없고 적적한데 이번 주말에 오랜만에 다 같이 밤 한번 먹자. 그리고 안사돈도 같이 보자꾸나. 어디 분위기 좋은 맛집에 식사 초대권이 생겼어. 내장이라서 안사돈도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바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네 어머님 너무 좋죠. 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어디 내가 언제까지 뻔뻔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일부러 며느리와 안사돈을 불러내 고급 한정식집에서 만났습니다. 애들 결혼할 때 뵙고 6개월 만이네요. 사돈 그간 잘 지내셨지요? 네, 요즘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이렇게 좋은 곳 식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식사 분위기는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며느리는 애써 웃어가며 저에게 살갑게 대했고 안사돈 역시 시종일관 교양 있는 척을 했습니다. 그날은 고급 액세서리를 하지 않았더군요. 아들은 전날 또 싸우고 온 건지 눈이 퀭하더군요. 아들을 보니 안쓰러운 마음과 함께 며느리를 파헤칠 생각이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서로 이런저런 형식적인 이야기가 오가고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안사돈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사돈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며느리가 곧바로 따라 일어났습니다. 저도 같이 가요 엄마.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촉이 강하게 왔습니다. 이때다. 저는 속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아들에게 저도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화장실 문을 살짝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둘은 용변 중이었기에 제가 들어온 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구두소리도 안 내고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온 그들은 손을 씻으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혹시 몰라 재빨리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나 완전 효녀 아니야? 보이스피싱 당해 혼수할 돈 없다고 하니까 시댁에서 알아서 척척 다 해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마터면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 보이스피싱이 거짓말이었다고? 심장이 벌렁거렸지만 저는 숨을 죽인 채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그 덕분에 네 아빠 차도 사고 집주인이 보증금 올린다는 것도 네 혼수할 돈으로 다 해결했잖아. 엄마한테 명품 목걸이 세트도 선물해주고 기특한 거. 그러니까. 엄마 그리고 벌써 내 덕에 1,000만 원 넘게 벌었잖아. 엄마가 어디 가서 한 달에 200씩 벌 수 있어. 박서방한테 생활비 받아서 주는 거니까 아껴 써. 아빠랑 둘이 그 돈 갖고 동남아 여행이라도 가. 그 순간 휴대폰을 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이게 지금 내 귀를 의심해야 하는 상황인가? 이게 내 며느리가 한 말이라고? 불쌍한 내 아들. 불쌍해서 어째. 사실을 캐기 위해 뒤따라간 건데 저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도 안 썼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진실을 마주하니.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뒤이은 며느리의 말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엄마 원래 큰딸은 살림 미천이라잖아. 내가 이래서 저런 남자 문 거야. 역시 우리 딸이 어렸을 때부터 눈치가 보통이 아니라니까. 나는 그대로 핸드폰을 쥔 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 아들이 저런 장모와 며느리에게 휘둘리고 있었다니 이제 끝을 내야겠다는 결심을 했지요. 그들은 밖으로 나갔고 저는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며느리와 안사돈은 제가 화장실에서 온 줄 알고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저는 애써 표정을 감추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말했습니다. 왜 그러시는지요? 잠깐 중요한 전화가 와서 밖에 통화를 하러 나갔다 왔습니다. 저는 집에 와서 녹취가 되었는지 다시 확인을 해보다가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녹음은 확실하게 됐네. 저는 녹취록을 손에 쥐고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걸 언제 어떻게 터뜨려야 가장 효과적일까? 마침 그때 남편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큰 계약을 따내서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다음 주에 생일이잖아. 올해는 조촐하게 가족끼리만 축하하면 좋겠어. 그렇지, 생일인데 그래도 크게 해야지. 처가 식구들도 부르고. 뭐 필요한 거 없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가족들이랑 밥 한 끼 같이 먹으면 돼. 그리고 사돈도 같이 불렀으면 해. 남편은 약간 의아한 얼굴이었지만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판을 깔아볼까? 그렇게 저의 생일날 아들 내외와 사돈이 모두 집으로 모였습니다. 특히 안사돈은 환하게 웃으며 우리 부부에게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거 저희가 정성을 담아 준비한 거예요. 저는 살짝 놀란 척하며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최신 명품 가방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우리 아들 돈 뜯어서 산 걸로 지금 생색을 내는 거야. 그 순간 며느리가 옆에서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열심히 모아서 산 거래요. 기분 좋으시죠?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가식적인 웃음을 뱉었습니다. 언제 저것들의 가면을 벗겨버릴지 기회를 궁리했습니다. 일단 저는 식사가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배부른 얼굴로 다가를 먹으면서 잠시 침묵이 생긴 순간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았으니 저도 보답을 해야겠죠? 사돈은 반색하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뭘 그런 걸 다. 나는 천천히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같이 듣고 싶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나 완전 효녀 아니야? 보이스피싱 당했다니까. 혼수하지 말라고 시댁에서 알아서 척척 다 해줬잖아. 우리 딸 혼수비 굳어서 덕분에 아빠 차도 사고 집 보증금도 올리고. 엄마, 벌써 내 덕에 1,000만 원 넘게 생겼잖아. 박서 방한테 생활비 받은 걸로 주는 거니까 아꼈어. 아빠랑 둘이 동남아 여행이라도 가. 내가 이래서 저런 남자 문 거야. 순간 식탁 위의 모든 대화가 멎었습니다. 사돈과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아니 아버님, 이거 왜 해요? 사돈 그게 아니고. 저는 냉정하게 웃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오해? 무슨 오해요? 이거 그쪽들 목소리 아니야? 그럼 경찰서 가서 들어볼까요? 누구 목소리인지? 아들 역시 녹취를 듣고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습니다. 민지야, 이게 다 거짓말이었어? 너 며칠 전엔 나한테 집 공동명의 하자며. 아, 그게 아니라. 며느리는 식탁을 붙잡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돌변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뭐요? 전 이미 이 집 며느리잖아요. 이혼이라도 하라고요? 그럼 위자료 내놓으세요. 나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위자료? 내가 다 알아봤다. 우리 남편 친구가 대형 로펌 변호사인데 네 얘기 듣고 딱 한마디 하더라. 너는 이 집 재산에 기여한 것도 없고 결혼 6개월 동안 집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위자료 받을 자격조차 없대. 오히려 살림한다고 뻥치고 뜯어간 500만 원씩, 그리고 그동안 가져간 돈까지 다 토해내야 한대. 변호사가 내용 증명부터 보내라고 하더라. 내용 증명 보낼 테니 너는 너희 친정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거라.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들도 표정이 굳어지다 못해 아무 말도 못하고 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더군요. 뭐라고요? 저 이혼 안 할 거예요. 오빠, 뭐라 말 좀 해봐. 너희 친정으로 빠져나간 돈도 신고하면 횡령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대. 안사돈이 그제야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사돈, 우리는 그런 의도로 돈을 받은 게 아니에요. 사위가 주는 줄 알았어요. 이제 아닌 거 알았으면 고스란히 다 돌려주셔야죠. 뭐라고요? 당신 딸이 가져간 돈 싹 다 돌려달라고요. 안 그러면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날 며느리와 사돈은 울며불며 집에서 나갔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그때부터 충격을 받아 실어증이 걸린 듯 했습니다. 아들은 이후 며칠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고 그런 아들을 신혼집에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집에서 같이 지냈어요. 이렇게 마음이 약한 두 남자 때문에 제가 총대를 메었어야 했던 겁니다. 신혼집엔 며느리가 자기 옷만 챙겨나간 듯 어지럽혀져 있었고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들은 이혼 절차를 밟았고 하나둘 며느리에게 회수에 들어갔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도 벌써 4년이 지나가고 있네요. 어젯밤 아들과 저는 오랜만에 마주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무심코 그때 이야기가 나와 웃어 보이자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았지? 나 너무 바보 같았어. 요즘 말로 그게 퐁퐁남이래. 퐁퐁남? 그게 뭔데? 신조어인데 나처럼 공부만 하다 결혼해서 세상 물정 모르고 와이프한테 돈만 갖다 바치고 호구 잡혀 사는 남자래.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퐁퐁남이 그런 뜻이야. 그럼 엄마가 퐁퐁남을 다시 알파남으로 바꿔놓은 거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면 많은 분들께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여정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